네, 2학년 여러분, 오늘 부등식의 활용 디딤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02페이지 부등식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용 문제는 부등식이든 방정식이든 모든 활용 문제는 푸는 순서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첫 번째 문제를 잘 읽은 다음에 구하고 싶은 값을 미지수로 정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문제를 자세히 읽은 다음에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식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등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부등식을 세운다. 그 다음 세 번째, 그 세워진 부등식을 풀어야 됩니다. 다 풀고 나면 해가 나오겠죠. 네 번째, 구한 값이 이 문제 뜻에 맞는가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활용 문제를 풀 때는 맨 첫 번째 구하고 싶은 값을 미지수로 정하는 게 첫 번째 할 일이고, 그 다음 문제를 잘 읽은 다음에 부등식을 정확하게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등식 활용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103쪽에 있는 예제 1번을 한번 봅시다. 호진이가 산책을 하는데 같은 길을 갈 때는 시속 3km로 걷고 돌아올 때는 시속 5km로 걸어왔어요. 그래서 총 2시간 이내에 산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호진이가 출발점에서 최대 얼만큼 멀리까지 갔다 올 수 있을까라는 게 문제입니다. 최대 몇 킬로까지 갔다 올 수 있다를 모른다. 구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한번 풀어볼까요? 자, 호진이의 산책은 총 2시간 이내에 마쳤으면 하고, 그래서 떨어진 거리는 얼마로 할 것인가 모른다. x 킬로미터로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호진이가 간 거리는 x 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시간은 왕복 시간이 되겠죠. 왕복 시간을 2시간 이내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왕복 시간이라는 건 갈 때 시간 더하기 올 때 시간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시간 거리 속력에 문제가 나오면 항상 바퀴벌레 한 마리 또는 무당벌레 한 마리를 그려서 거리, 머리 부분에 그 다음에 날개에 시옷, 시속, 그 다음 또 시옷, 속력 이렇게 둡니다. 그러면 시간은 하면 분수꼴이 되니까 속력분의 거리, 그 다음에 거리는 하면 이렇게 대등하게 적혀 있으니까 시간, 아이고 쌤이 이걸 시간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이래 적었죠? 시간 곱하기 속력, 그 다음에 속력을 가리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왕복 시간 2시간 이내에 한다고 했으니까 왕복 시간은 다시 말해서 갈 때 시간 더하기 올 때 시간입니다. 를 합쳐서 2시간 이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갈 때 시간은 뭐분의 뭐다?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자, 얘를 다시 쓰면 자, 갈 때 속력분의 갈 때 거리가 됩니다. 더하기 올 때 시간은 뭐분의 뭐가 됩니까? 속력분의 거리가 되겠죠. 그러면 올 때 속력분의 올 때 거리가 됩니다. 그게 2시간 이내가 돼야 되겠다. 자, 그럼 갈 때 속력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문제에서 갈 때 속력은 3분의 거리는 3분의 간 거리는 x죠. x 플러스 올 때 속력은 5라고 했습니다. 5분의 올 때 거리는 또 x만큼을 받겠죠. 이렇게 식이 되고 이게 2시간 이내가 되겠다. 다음과 같이 식이 세워집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미지수 x를 정했고 두 번째 문제를 읽고 식을 세웠어요. 이 식을 이제 정리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분수인 형태의 부등식은 분수를 없애기 위해서 분모의 최소응배수 15를 곱합시다. 자, 여기다 15를 곱하면 5x 플러스 여기 15를 곱하면 3x는 여기다 15를 곱하면 30. 8x는 작거나 같다 30. 따라서 x는 8분의 30보다 작고 얼마입니까? 4분의 15네요. 그러면 산책을 어디까지 갔다 올 수 있다? 4분의 15km까지 갔다가 돌아오면 2시간 이내에 충분히 갔다 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답은 4분의 15km가 되겠습니다.
자, 104쪽에 있는 예제 2번도 한번 해봅시다. 최대 적재량이 600kg인 소형 트럭에 280kg의 짐을 실어요. 이 트럭에 한 개 50kg인 짐을 추가로 실어 최대 전체 적재량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실을 수 있는 짐은 몇 개나 될까요? 짐의 개수를 모른다 몇 개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네, X 미지수로 잡아야 되겠죠? 모른다 X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문제를 다시 여기 옮겨 적어서 봤습니다. 그럼 한 개 50kg 무게가 있는 짐을 몇 개를 더 실을 수 있을까라는 게 문제니까 그것을 X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최대 적재량이 600kg이고 지금 현재 280kg의 짐이 실려져 있어요. 그러면 그 트럭에 280kg의 짐이 실려져 있으니까 더 실을 수 있는 양은 얼마입니까? 더 실을 수 있는 무게는 600에서 280을 뺀 320kg까지는 실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 짐의 무게가 최대 적재량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되니까 부등식을 다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요거에 대해서 자, 한 개에 50kg인 X개를 실었으니까 짐의 무게가 50X가 될 겁니다. 그 무게는 320을 넘어가면 안 되죠. 트럭에 이제 더 실을 수 있는 양이 최대 이만큼이기 때문에 요거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실어져 있는 280kg에 50X만큼이 더 실어질 겁니다. 이것이 최대 적재량, 즉 600의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된다고 했죠. 문제에서 이상이 돼야 된다. 요만큼이 최대 적재량 3분의 2의 이상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식이 됩니다. 그럼 요 식 두 개를 우리는 연립부등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지수 x를 정했고 이 문제를 읽고 식을 구했습니다. 첫 번째 식을 풀어보면 공 지우고 5x는 작거나 같다 32. 그럼 x는 5분의 3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죠. 그 다음 두 번째 식을 정리해 볼까요? 두 번째 식은 280 플러스 50x는 이렇게 되고 약분하면 200과 2를 곱하면 400. 자, 50x는 280을 이항하면 120이 됩니다. 빼니까 그럼 x는 5분의 12, 50분의 120이니까 5분의 12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와 얘를 연립해야 되겠죠? 이 값은 6.4, 이 값은 2.4. 네, 적어보겠습니다. 2.4보다 x가 크다니까 2.4를 찍고 이렇게 됩니다. 6.4보다 작다니까 6.4를 찍고 이렇게 됩니다. 이만큼 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2.4개 이상이니까 몇 개부터입니까? 3개, 4개, 5개, 6개. 6.4니까 7개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3개부터 6개까지 실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써도 좋고 또는 3 이상, 6 이하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예제 3번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10cm만큼 길고 둘레의 길이가 100 이상 120 미만인 직사각형을 만들고 싶다. 이때 세로의 길이를 구하여라. 범위를 구해보자. 자, 그러면 구하고 싶은 게 뭡니까? 세로의 길이죠. 그러면 세로의 길이를 모른다.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구하고 싶은 값을 미지수로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로의 길이를 x라고 하겠습니다. 자, 세로가 x가 되면 가로의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세로보다 10 길다라고 했으니 x 플러스 10이라고 잡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에서 둘레의 길이가 나와 있는데 둘레는 가로와 세로를 더해서 2배를 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자, 둘레의 길이는 세로 플러스 가로 이것에 2배를 해야 둘레죠. 그죠? 가로, 세로. 가로 2개, 세로 2개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얘를 정리하면 요 값 자체가 둘레인데 그것이 100 이상 120 미만이니까 120
이상 120 미만 이렇게 식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전체 하겠습니다. 100 이상 이걸 전개하면 2x 플러스 10에 2로 곱하면 4x 플러스 20 120 4x는 세 곳에 전부 20을 빼겠습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100에서 20을 빼면 80 여기서 20을 빼면 100 전체 뭘로 나눌까요? 요 x 범위로 구해야 되니까 4로 나누면 되겠죠? 4로 다 약분하겠습니다. 20 x 25 따라서 x가 세로죠. 세로의 범위는 20 이상 25 미만. 답을 확률에서 답을 적을 때는 답을 명확하게 적어야 됩니다. 20 이상 25 미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활용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부등식 활용. 예, 오늘 디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